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취임과 함께 소통 행정을 강조한 이기영 김포시장이 민선고기 공약을 점검하는 첫 확대 간부 회의를 시민들에게 전격 생중계했는데요. 이 시장은 공약 추진 계획과 문제점 지적, 대응 방안까지 논의하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공약 추진 계획 수립 단계부터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9기 김포시는 교통과 교육, 경제와 문화, 복지 등 5대 분야 97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교통 분야 15개 공약을 살펴본 이기영 시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5호선 연장 사업부터 점검했습니다. 우리 민선 8기에서 계획 세운 착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개통 목표 말씀하시고 중간에 착공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건 아직 세부적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과거에? 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착공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2032년 개통 목표면 역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철도가에서는 2032년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이 이루어지고 개통이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매 시기마다 포인트마다 목표 시한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 구체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스템 구축만 기다리지 말고 김포시가 선제적으로 24시간 지원 예산과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평화경제특구 유치전에서는 김포시가 가장 후발주자인 점을 꼬집으며 신규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등 지역 강점을 내세워 다른 지자체보다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수십억대 직원 횡령 사태가 발생한 김포FC의 관리 감독 기능도 문제 삼았습니다. 올해까지 하면은 이게 지금 횡령 횟수가 지금 우리가 가늠이 안 될 정도 아니에요? 예, 한 80억이 넘습니다. 예. 우리 체육과에서는 지금 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는 과거에 모르겠어요. 지금 그 체육과에서는 이런 거 확인 혹시 안 할까요? 요즘에도? 회계법인을 통해서 완료된 그 결산 내역을 저희가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사안이나 이런 이상징후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받기 전에는 저희 체육과에서는 실제적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 기관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 시가 뭐 했냐 이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김포FC 하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것도 똑같이 관리 감독하고 계시죠. 그냥 회계보고서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시장은 산하기관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부분을 꼬집으며 출자 출연 기관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김포FC 횡령 사건 직후 시는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도 이미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이번 공약 점검 회의 생중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민소통 행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민선 9기 김포시 첫 공약 점검 모습은 7월 30일 오후 1시 55분 헬로티비 지역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종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과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의 내용, 재정비 추진 시책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마스터플랜에는 도시 비전 방향 설정과 토지 이용 계획, 특별정비 예정구역 모델 구축 등이 담겼으며 지원 시책에는 재건축 정비 사업 절차와 사업 시행자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 사업 시행자 선정 방식 등을 비롯해 분담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등에 대한 주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종 신청률이 98.1%를 기록해 경기도 평균인 97.5%를 웃돌았습니다.
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741명의 신청을 지원했고 이의 신청 안내와 교정시설 협조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습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김원기 의정부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평구가 2026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김환현 부평구의회 의장, 오복식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장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7차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차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가 우리 구정에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함께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죠. 인천시가 아시아권 교류도시의 의료 취약계층 어린이의 수술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20년째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온 6살 악졸군. 출생 직후 심장 질환과 폐질환을 발견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항공료는 물론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안고 인천을 찾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 악졸군의 어머니 제엔골 씨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Ne de aytarım bilge kaldım. Ben güç koymasın. Ушундай шарт түзүп берип ушинтип ушундай жакшы сөздөрдү айтат деп эч күткөн эмесмин. Аял кубанычтамын. 인천시는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교류도시의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도시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사업. 200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교류도시를 찾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는 인천으로 초청해 수술과 치료를 이어갑니다. 수술할 기회를 못 잡으면 결국에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성인이 돼서 늦게 나는 수술하고 싶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경제적인 것들 또는 사회적인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교류 지역 환자 175명이 인천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현지를 찾아 진료한 인원도 약 6,8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호 도시, 교류 도시들의 이제 그 어린이들 초청 행사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도시 간에 이제 서로 그동안에 이제 컨택을 해오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 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경을 초월해 나누는 생명의 가치. 인천시는 사람 중심의 도시 외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면숙 동두천시의회 재선 의원이 제10대 동두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임 의장은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따뜻한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면숙 의장입니다. 제10대 동두천시 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이 앞섭니다. 지금 동두천은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는데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눈높이를 시민에게 맞춰 오직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동두천 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탈당을 결심하고 무소속으로 남은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각오 때문이었습니다. 정당의 울타리를 내려놓기까지 고뇌도 많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정당의 이익이나 중앙정치의 논리보다 동두천 시민의 이익이 유일한 기준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히려 무소속이기에 철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님들 사이에서 치우침 없이 소통과 협치를 중재하는 가교 역할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정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오직 민생만 챙기겠습니다. 네, 우리 제10대 의회 의정 구호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미래를 여는 동두천시 의회입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의원들이 직접 투표해 결정한 만큼 시작부터 소통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의회의 문턱을 낮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소통을 펼치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까지 행복할 수 있는 동두천의 미래를 책임감 있게 열어가겠다는 비전입니다. 민선 9기 집행부와의 관계는 오직 시민의 행복이 기준입니다. 무소속 의장으로서 그 어떤 정치적 눈치도 보지 않고 균형을 잡겠습니다.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면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울 거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관행에 젖은 정책이라면 그 어떤 야당보다 매섭고 날카롭게 지적하겠습니다. 건전한 긴장관계 속에서 동두천의 발전을 이끄는 동반자적 협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4년 동안 발로 뛰며 다가온 정책들을 제10대 의회에서 단단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청년, 청소년 교육, 도시 미관 개선, 문화예술 등 시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처럼 시민들이 매일 걷는 거리가 행복해지고 교육 때문에 동두천을 떠나지 않는 실속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따뜻한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제4회 부천시 문화예술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후보자 자격은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3년 이상 부천에 거주하거나 기관, 단체, 기업에 소속된 사람,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경우 등입니다. 추천은 유관기관장과 교육장, 학교장, 문화예술기관 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18살 이상의 부천시민 30명의 연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부천시는 심사를 통해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오는 10월 제53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2028년 7월 개최 예정인 2028 국제평화교육학술회의의 개최지가 인천으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제평화교육학술회의는 국제평화교육 네트워크로 지난 1982년부터 세계 18개국에서 경연으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평화교육 연구자와 교사,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해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시교육청은 회의에 참석해 평화교육 정책 사례를 발표하는 등 현지 유치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평구 규제혁신 전담반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담반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의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는데요. 안건이 적극 수용되며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전담반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구민과 기업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제한할 수 있도록 구 누리집을 통해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행사가 지난 13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도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꿈을 키우고
해외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국제적 문화예술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가영 외국어학교 학생과 교사 등 20여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고양시 도래율 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은평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해 은평 지역 아동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합주 연습을 참관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은평연합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중국 가영 외국어학교를 방문해 한중 합동 연주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움사회적 협동조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교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6곳과 함께 특별신용보증 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두 24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지역기업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빅데이터 활용 업무 협약도 맺고 상권과 금융 이용 현황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책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로당과 주민센터, 도서관 등 195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일부 경로당은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또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안전숙소 3곳을 마련하고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그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서서울 호수공원에는 에어컨을 갖춘 야외 냉방 쉼터 해피소를 처음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재난도우미 1000여 명이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새벽 인력시장 쉼터 운영 등 폭염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력형 산후조리원이 큰 인기를 끌면서 추가 이용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지난달 양천구와 강서구 등 서울형 산후조리원 4곳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금천구 1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추가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이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서울형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앞서 운영을 시작한 4곳은 올해 예약 인원 538명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양천구가 지난 3월 시행한 양천형 통합돌봄 사업이 100일을 넘기며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는 5월부터 7월까지 장기 요양 이용자와 퇴원 환자 등 우선 관리 대상자를 집중 발굴해 531명을 접수하고 방문 진료와 건강관리, 주거 지원 등 모두 1,294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방문운동 지도 사업과 Y 한방주 시위 등 양천형 특화 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